설악산 자연보호구역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금빛 햇살이 웅장한 산맥과 짙은 아침 안개로 덮인 계곡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슬에 젖은 흙의 신선한 향기가 습한 공기를 가득 채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어우러졌다. 숲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오솔길 사이로 한 무리의 야생마들이 우아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마리가 있었다. 백호라는 이름의 젊고 대담한 머스탱기였다. 그는 늘 무리의 앞쪽에서 움직이며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살폈다. 다른 말들과는 달리 백호는 끝없는 호기심을 지니고 있었다. 알려진 경계를 넘어 탐험하고자 하는 거의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있었다. 다른 말들이 규칙적이고 절제된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동안 백호는 자주 혼자만의 모험을 떠나 미지의 영역을 탐험했다. 그날 아침 산봉우리를 비추는 첫 햇살 속에서 특이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그의 코끝을 스쳤다. 젖은 나무잎의 신선한 습기와는 대조되는 진하고 달콤한 냄새였다. 그 향기에는 숲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백호는 발걸음을 늦추고 주변의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다. 무리는 계속 전진했지만 그는 망설였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 신비한 향기의 흔적을 따라가기로 했다. 구부러진 나무들과 우거진 덤불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는 신중하게 전진했다. 습한 땅에 발굽이 살짝 빠지면서도 그 향기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강렬해졌고 그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며칠 전 백호는 무리의 리더인 천둥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내 호기심이 언젠가는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백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모험 없이는 새로운 발견도 없다고 대답했었다. 이제 그는 작은 시냇가 옆에 우뚝 선 거대한 고목이 있는 숨겨진 공터에 도달했다. 나무의 굵은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위에서는 수많은 벌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윙윙거리고 있었다. 나무 구멍 속에 숨겨진 벌집 주위를 끊임없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은 채 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고 그것은 그를 매혹시켰다. 벌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했고 벌집을 드나들며 꽃가루를 나르고 황금빛 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백호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나무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앞발을 들어 거친 나무 껍질에 기대어 보니 그 거친 질감이 발굽 아래로 느껴졌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몸을 기울이자 나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공터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벌집이 충격으로 흔들리더니 드러난 뿔이 위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수천 마리의 벌들이 집을 잃고 분노한 채로 공격을 시작했다. 첫 번째 침이 그의 민감한 코를 찔렀고 곧이어 등과 다리에도 여러 번의 침이 꽂혔다. 고통이 피부 아래로 작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공포에 찬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벌들은 사방에서 그를 에워싸며 촘촘한 구름을 만들었다. 백호의 머릿속에는 도망치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어설프게 나무에서 뛰어내려 숲속으로 질주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고통으로 시야가 흐려진 채로 불규칙한 지면을 향해 발굽이 내달렸다. 이때 설악산 자연보호구역의 감시초소에서는 백호의 GPS 신호를 모니터링하던 산림감시원들이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한 보존 전문가가 머스탱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발견했고 곧이어 신호가 갑자기 한 지점에서 멈춘 것을 확인했다. 이상해요. 백호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릅니다. 주임 감시원
김민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동료 감시원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조팀을 즉시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처음이에요. 한편 백호는 계속해서 도망쳤다. 벌들은 여전히 그를 쫓아왔고 영역을 방어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새로운 침이 계속해서 그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숨이 가빠지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앞쪽에서 진흙탕이 보였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어두운 무릉덩이였다. 망설임 없이 백호는 차가운 진흙 속으로 머리부터 뛰어들었다. 숨쉬기 위해 콧구멍만 물 밖으로 내놓은 채로 거의 완전히 잠수했다. 즉각적인 안도감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몸 전체가 격렬하게 아팠다. 혼란스러워진 벌들은 점차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그의 털가죽이 드러난 부분을 공격하려 했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은 채 위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멀리서 구조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미 백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백호는 진흙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의 발굽 아래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명 자연스러운 진흙의 질감이 아니었다. 진흙 속에서 백호의 발굽이 무언가를 건드렸다. 차가운 금속 같은 감촉이었다.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려 했지만 탁한 물이 시야를 가렸다. 벌들의 공격이 잦아들자 그는 조심스럽게 코를 물 밖으로 더 내밀었다. 그때였다. 여기야, 빨리! 구조대원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수의사 정혜원과 그의 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신속하게 연기를 피워 남아있는 벌들을 쫓아냈다. 백호의 몸 곳곳에는 벌침으로 인한 부종이 가득했고 근육은 피로로 떨리고 있었다. 상태가 심각해요. 정혜원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한겸증제와 진통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호가 갑자기 진흙 속에서 무언가를 파내기 시작했다. 구조대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발굽으로 진흙을 파헤치자 금속성의 물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오래된 GPS 추적기였다. 하지만 설악산 보호구역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랐다. 이건 10년 전 모델이에요. 김민준이 물체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여기에? 보존 전문가 이서연이 급하게 무전을 받았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큰일 났어요. 다른 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답니다. 특히 백호의 여동생 은별이가. 구조팀은 서둘러 백호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백호의 관심은 온통 그 추적기에 쏠려 있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0년 전 이 지역에서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다. 여러 마리의 야생마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주 후에 돌아왔던 것이다. 치료를 받는 동안 백호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가 아직 어린 만가지였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설악산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말들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결코 인간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 이상해요. 정혜원이 백호의 상처를 살피며 말했다. 벌에 쏘인 자리 외에도 다른 흔적이 있어요. 마치 정이 충격을 받은 것 같은. 갑자기 무정이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체 주파수 주목. 은별이가 북쪽 경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백호의 귀가 쫑긋 섰다. 은별이는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이런 행동은 전혀 그답지 않았다. 더구나 북쪽 경계에는 그가 어릴 적 절대 가지 말라고 배웠던 곳이 있었다. 치료가 끝나자마자 백호는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정혜원이 그를 제지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당신의 상태가. 그때였다. 멀리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지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진동. 모든 구조대원들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백호의 눈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혜원이 만류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호는 힘겹게 일어섰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은별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기다려요. 정혜원이 소리쳤다. 당신의 상태가... 잠깐만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 진동... 마치 10년 전과 똑같아요. 김민준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맞아요. 그때도 이런 진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서연이 갑자기 무정이를 들고 뛰어왔다. 큰일 났어요. 북쪽 경계 근처의 모든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GPS 신호도 방해받고 있어요. 백호는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깊은 밤, 어머니는 그에게 설악산의 비밀에 대해 속삭였었다. 이 산에는 우리 말들의 수호자가 있단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지. 진동이 점점 더 강해졌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뭇가지에서는 이슬 방울들이 떨어졌다. 구조대원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기 봐요. 갑자기 이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멀리 북쪽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마치 번개와 같았지만 날씨는 맑았다. 백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은별이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픔을 무릅쓰고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안 돼요. 정혜원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백호는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그가 달리는 동안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때였다. 멀리서 은별이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은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빛나는 것 같았고 그녀의 주변으로는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은별아, 백호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땅속 깊은 곳에서 더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은별이의 앞쪽 지면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틈새로부터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왔다. 백호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렸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벌에 쏘인 상처들이 아직도 욱신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은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설악산의 비밀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갈라진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은별이는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그 빛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백호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향해 달렸다. 은별아, 안 돼. 백호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말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종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백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마지막 이야기. 설악산의 수호자는 우리를 부를 거야. 하지만 그건 위험할 수도 있어. 우리의 힘을 깨우는 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거든. 은별이가 드디어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동굴 입구가 있었다. 동굴 안쪽에서는 푸른빛이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그때였다. 모두 물러나세요. 정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와 다른 구조대원들이 헐떡이며 현장에 도착했다. 저게 뭐죠? 김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이서연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했다. 10년 전 그때 사라졌던 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서도 저런 빛이 났었어요. 백호는 마침내 은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푸른 빛은 이제 그의 눈에도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다. 이곳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말들의 성소였다. 수천 년 동안 특별한 말들이 이곳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설악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백호야.
은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알아.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하지만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동굴 안쪽에서 더 강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은별이와 백호를 감싸기 시작했다. 구조대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장비는 모두 작동을 멈췄고 무정이에서는 이상한 소리만 들려왔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정혜원이 중얼거렸다. 그때 백호의 귀에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울렸다. 힘을 받아들이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백호와 은별이의 모습은 그 빛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설악산의 진정한 비밀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푸른 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다가 갑자기 사그라들었다. 동굴 주변의 공기는 이상하게 진동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구조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은별이와 백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몸에서는 희미한 빛이 퍼져 나왔고 눈동자는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정혜원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괜찮으신가요? 백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지혜와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설악산은 은별이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바람소리와 어우러져 들렸다.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산의 수호자가 되었어요. 김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10년 전에 사라졌던 말들도? 네. 백호가 대답했다. 그들도 선택받은 수호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숨어야 했던 거죠. 이서연은 무정이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때 백호와 은별이가 나란히 섰다. 그들의 주변으로 푸른 빛이 부드럽게 맴돌았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해요. 백호가 말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설악산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혜원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비밀을 지키면서 동시에 설악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다. 황금빛 저녁 햇살이 동굴 입구를 비추자 백호와 은별이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이제 시작이에요. 은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구조대원들은 그날의 일을 공식 기록에는 남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설악산에는 특별한 수호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이 신성한 땅을 영원히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백호와 은별이는 이제 다른 말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밤이면 동굴로 돌아가 고대의 지혜를 배우고 낮에는 다른 말들과 함께 숲을 누비며 설악산의 평화를 지켰다. 설악산의 전설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바람이 불고 별이 빛나는 한. FM 데이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백호와 은별이의 마법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